여보,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가려고 해요. 텅 빈 식탁 위에 놓인 한 장의 쪽지. 4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떠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취미 생활이려니 했습니다. 조금 더 늦게 들어오고 주말이면 없는 시간이 많아져도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구나 하며 넘겼죠. 하지만 그 변화의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조차 미처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을 잊고 계시진 않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속에 작은 변화들을 놓치고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정석호입니다. 28, 우리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시작한 신혼생활, 보증금도 없어 월세 단칸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아내는 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저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돈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이만해도 행복한 거예요.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그렇게 인연을 모아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떡볶이 양념을 맞추며 울던 아내의 모습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들 때도, 아이들 학비 때문에 속상할 때도 아내는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죠.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는 아이를 업고도 가게 일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같이 하면 힘들지 않아요. 둘째, 셋째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의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분식집은 그만두고 더 큰 가게로 옮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우리 부부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돌아와 아이들 숙제 봐주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주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내였기에 어느 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찬성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당신도 이제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바꾸고 옷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골랐죠.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꾸미지 않았던 사람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여보, 이 옷 어때요? 제게 어울리나요? 그럼요. 참 예쁘네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저녁 준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 가나요?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요. 고향 친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모임이 2번이 되고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만지작거리고 문자가 올 때마다 자리를 피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수상했지만 저는 그저 나이 들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설악산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로? 단풍이 예쁘대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평생 집을 비운 적 없던 아내가 갑자기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할 때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밤에 아내가 잠들면 저는 거실에 나와 앉곤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도 뭔가 달라져야 하나?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어느 날은 일찍 퇴근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같이 차 한잔 할까요? 어머, 오늘 무슨 날인가요? 그냥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내의 눈에 잠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불편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또 등산 모임인가요? 네. 다음에 같이 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만 보고 주말이면 종일 집을 비웠죠. 불안한 마음에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함을 열었을 때 제 심장도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발신인은 상훈 선배님.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갈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배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떨려요. 저도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경희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아내의 통화 기록을 보니 밤늦게까지 통화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통화하던 그 시간들.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날 밤 아내의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수첩이었어요. 이제야 알았다. 내게도 이런 설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동안은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여자로 살고 싶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꿈을 응원해주고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해줘.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산 모임에 몰래 따라 나섰죠. 멀리서 지켜보는데 아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런 표정으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수줍은 소녀처럼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지나고 있었죠.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주 앉은 아내의 얼굴이 어둑한 거실 불빛 속에서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늘 등산 모임 잘 다녀오셨어요? 네. 상훈 선배님이라고 하셨나요? 그분도 계셨나요?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문자도 받고 일기도 봤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설마 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당신 잘못은 없어요. 당신은 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저도 그런 당신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이제라도.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이상훈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봐주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그럼 우리 40년은 그냥 의무와 책임으로만 산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건 아내로서의 행복이었고, 엄마로서의 행복이었어요. 이제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울었고 저도 울었죠.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 남은 밤 저는 많이도 울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얘들아, 너희 어머니하고 나 이혼하기로 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셨어.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작은아들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내가 들어왔어요. 자녀들의 시선이 일제히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막내딸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나를 찾고 싶어.
무슨 나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들 해라. 너희 어머니 선택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40년 세월이 그 작은 가방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게 더 가슴 아팠어요. 아침이 되어도 늘 있던 자리에서 들리던 여보, 커피 식기 전에 오세요. 라는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앉아 식은 커피만 마셨죠. 식탁 위에는 늘 아내가 써두던 메모도 아침 식사도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자녀들이 번갈아 찾아와 살펴주었지만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도시락이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막내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애써 웃어 보였지만 딸아이 눈에는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 우연히 시내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이상훈이라는 그 사람과 카페에 앉아 있더군요.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는 거예요. 저 웃음을 못 본 게 얼마나 오래였을까? 아내의 웃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다 석 달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그 이상훈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여러 산악회를 돌며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짓을 해왔다고. 어느 날 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저예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더러 적금을 다 빼서 함께 사업을 하자고. 그런데 말끝을 흐렸지만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돈을 받아 달아난 거겠죠. 돌아가고 싶어요.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로 단호했어요. 미안합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정리한 아내의 물건들을 큰 상자에 담았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우리의 옛 사진들이 나왔어요. 신혼 때 찍은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표정이 언제부터인가 없어져 있더군요. 젊었을 때의 그 반짝이는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신의 꿈을 가두고 있었던 걸까? 자식들은 계속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특히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빠, 엄마가 많이 우세요. 후회하신대요. 그래. 엄마 건강은 어떠시니? 많이 야위셨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뒤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은우 돌잔치인데요. 어머니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이혼 후 아내와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올 거란 걸 알면서도 막상 그날이 이렇게 찾아오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은호 할머니인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돌잔치 날 예식장 입구에서 전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어색함이란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시죠?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데 40년의 세월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돌잡이 물건들을 늘어놓는 동안 손주는 때를 가리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번갈아 찾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쪽을 봐주세요. 사회자의 안내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서야 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왠지 모를 낯섦과 친숙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어색한 타인이 되어 있다는 게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는 손주들 생일이나 명절 때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손주들 앞에서는 무언가를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게 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가게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너무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인생도 사셔야죠.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를 아들에게 넘기고 처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게 낯설었지만 차츰 이런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을 한참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저씨, 우리랑 한 게임 하실래요? 젊은 선생님의 권유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채를 잡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요. 김영애 씨라고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 제 소매를 잡아 자세를 교정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저 배드민턴을 가르쳐주는 친절한 이웃이었을 뿐인데 점차 그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기만 했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겨내기보다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죠. 배드민턴이 끝나면 함께 수채화 교실도 나갔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이 너무 엉망이어서 다들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정 선생님, 오늘은 꽃 그림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과찬이시네요.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인데. 붓을 잡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황혼 이혼을 경험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죠. 인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거죠. 김영애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들이었는데 어느새 제 삶을 채워가는 소중한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문득 막내딸이 그러더군요. 그래? 뭐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거울을 보니 정말 제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합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서 어색해하던 제가 이제는 능숙하게 카메라 각도도 맞추고 이모티콘도 보낼 줄 알게 됐죠. 할아버지, 오늘은 그림 교실에서 뭐 그리셨어요? 응. 할아버지가 우리 다이랑 지난번에 갔던 바닷가 풍경을 그려봤어. 정말요? 저도 보고 싶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어느 날 김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실래요? 제가 아는 맛집인데. 순간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내며 찾은 작은 행복들. 정 선생님,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요. 내 나이 일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소중한 순간들을 잃어버린 후에도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행입니다.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또 다른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아직 우리는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고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고민, 그리고 도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작은 위로를 발견하고 또 다른 용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늦게 피는 꽃처럼 소중한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